봅시다.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A의 n 제곱근이라는 이야기하고 어떤 얘기가 같은 얘기냐라는 거야.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다민아, 어떤 얘기예요? 뭐라고? n분의 1제곱이요? 이거 맞아요? 부호가 붙은 것 같아요? 부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x의 n제곱은 a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근이야. 근. 거듭 제곱 근이에요. 어떤 수를 n제곱 했더니 a가 되는 x의 값. 이것을 a의 n제곱 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a의 n제곱 근 중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있거든. a의 n제곱 근 중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와. 오케이? 이거 중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이야기와 같아요? 실근은 고등수학 상에서 배운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렇지.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실근을 구해주세요라는 것은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a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이거의 뭐예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a의 n제곱근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n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은 n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실근 있잖냐. 걔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 봤어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처리할 건데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형태를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형태에 대해서 처리해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실근만 생각해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할 건데 x의 n제곱, x의 n제곱 n이 짝수라고 놓아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x의 n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이제 홀수라고 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n은 3보다 더 큰, 2보다 큰, n은 2보다 큰 정수라고 할게요. 오케이? 2보다 큰 정수예요. 그러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의 x의 n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y는 a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거든. 그럼 이거 있잖냐.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이 실근을 뭐라고 정의 내리는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정의를 내려요. 여기에서 n제곱근 a라는 기호가 등장해. 오케이? 이 근 중에 당연히 음수 파트에서 만나는 점도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얘가 이제 x, y는 a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얘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n제곱근 a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게 n제곱근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알겠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a의 n제곱근이다라는 것은 어떤 수를 n제곱이 되는 n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x의 값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실근을 생각하는 거는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건데,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 n제곱근이라는 기호는 실근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이면 두 개의 실근이 나오고 집합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0일 때 한 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근이 실근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에 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이 될 때,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라는 거고 얘는 이제 중근이 존재.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중근이 존재해요. 오케이? 몇 중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근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하면은 실근의 개수를 따져버리면 얘는 두 개가 되고 한 개가 되고 얘는 빵개라고 놓아줄 수 있어요.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근의 표현도 당연히 이것도 기억해야 돼. 근의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고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무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근의 개수가 그냥 몇 개예요? 한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통으로 그냥 실근의 개수가 한 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근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실근을 표현할 때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풀고 싶은 거냐면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야. 짝수 홀수로 나누고 양수 음수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나눠서 처리했을 거 아니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넘어가고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 제곱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밑에 여기에서 존재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건가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했지 A의 n 제곱근이야. 그지? 그러면 A가 뭘로 바뀌어요? 자연수의 n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n제곱 했더니 자연수가 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지. 그때 n의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나름대로 정리했더니 5 곱하기 5의 2분의 3제곱인데 2분의 5제곱. 그지? 5의 2분의 5제곱. 어이구. 여기다 6분의 1제곱이니까 5의 12분의 5제곱에 몇 제곱을 했어요? n제곱을 했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2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n은 12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접근할 때 n제곱근이라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얘를 n제곱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고 오케이? 어떤 수를 n제곱 했더니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한 문제가 또 여기 있다. 잠깐만. 아침에 내가 이제 봤는데 그게 왜 안 보이지? 잠깐만. 이런 문제들도 다 그렇게 푸는 것은 맞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것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x의 n제곱을 했더니 n의 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36이 되는 교점의 x좌표잖냐. 음의 실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그래프를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n이 뭐가 나와야 되고 짝수가 나와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의 값이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값? 얘가 양수의 값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수의 n제곱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항상 이러한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세요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열심히 쳐다보고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제곱근 기호가 나왔을 때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어차피 양수의 범위에 대해서만 제곱근이 등장할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처리하는 방식은 여기에다가 그냥 거듭 제곱을 해서 처리해요. 다 정수로 만드는 게 내 목표야. 오케이? 어차피 11을 곱해줘도 다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2의 4제곱 곱하기 6의 제곱. 10의 제곱이 되고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한 비교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해서 이 양수의 형태를 가지고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인데 지수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a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냐. 그래서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부르는데 오케이? 요즘 너희들 친구 중에 지수라는 친구 많나? 그때 유행했던 이름인데 아직도 많냐? 반에 지수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좀 겹치는 이름이 뭐야? 현서? 현서 겹쳐? 저희 학교 정우가 있잖아요. 현서 또 있어요? 정우. 정우 4명이요. 정우가 4명이야? 정우가? 유정이네 학교는 겹치는 이름 없어요? 유정이가 3명 있어? 어이구. 민석이는? 현서 2명. 그래? 다른 이름 겹치는 이름 없어? 아무튼 내 친구들 남자고 여자고 지수라는 친구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요? 남자도 지수가 있었어. 아무튼 그래요. 자발적인 발언은 안 해야 되는데. 봐보자. 명경지수 이런 봐보자. 명경지수가 뭔지 나와. 우리가 이 지수를 확장할 거야. 확장을 할 때 이 밑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확장을 해봅시다. 맨 처음 어디서 출발해요? 자연수에서 출발해. 자연수는 밑이 뭐가 들어가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2를 4제곱 하나, 루트 2를 4제곱 하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는 실수 전체에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뭐까지 확장이 돼? 정수로 확장이 돼요. 정수면 음수가 붙였냐. 그러니까 어떤 수에 음수가 붙으면 얘가 뭐가 돼요? 분의 1이 돼버려. 그럼 뭐를 넣을 수가 없어? 분모가? 0. 그렇지. 분모가 0이 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를 없애기 시작하냐면 밑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로 확장을 시키냐면 유리수로 확장을 시켜요. 유리수로 확장시키면 그렇지. 루트를 아는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근데 루트 음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유리수 범위일 때는 이 밑에 어떤 범위로 축소시켰습니다? 양수의 범위로 축소시켰습니다. 라는 거고 얘는 실수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유리수일 때 3분의 1승 같은 경우도 양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내린단 말이다. 우리가 이제 봐봐. 혹시 문제에서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게 나온다면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오케이? 유리수 범위에서는 음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오케이? 어떤 표현은 가능하냐면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있지? 제곱이 된 다음에 다시 2분의 3제곱 했잖냐? 이런 표현은 가능해요. 오케이? 근데 이 음수에 대해서 유리수 거듭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 그러니까 이
확장시켰을 때 유리수 범위 이상부터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밑이 0보다 큰 범위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거 너희들이 좀 기억해줘.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야, 이거 다 물어본 거야? 잠깐만. 아니지. 이거 진짜. 다 물어본 건 아니지. 뭐만 물어본 거예요? 리을? 봅시다. 일단 물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짝수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제곱이 곱해져서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오케이? 짝수 제곱하면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 그 다음에 빼기는 뭐가 돼요? 나눗셈은 빼기가 되는 거잖냐? 3의 세제곱이 되니까 27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뺄셈을 처리할 건데 이거는 뺄셈 처리할 때 어떻게 이렇게 뺄셈 처리하면 쉬울 것 같냐면 얘가 A고 얘가 B잖냐? 얘가 A고 얘가 B잖냐? 그래요? 그러면 A-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 구해지는 건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배의 마이너스 4배 AB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마이너스 4에다가 A가 뭐냐면 2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2의 1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이거는 지수끼리 곱하면 되지. 더하면 되지. 2의 제곱 마이너스 무엇이 되겠습니다.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것은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 리을 봅시다. 리을 봤더니 리을을 내가 처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밑이 가장 작은 걸로 묶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수가 가장 작은 걸로 묶겠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로 해결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3의 10제곱. 그렇지. 얘가 3의 15제곱 플러스 3의 15제곱이거든. 분의 3의 10제곱이 아닌가 하는 약간 이슈였네. 3의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5제곱이 되는 게 보여요? 오케이? 얘에서 더 작은 거는 10제곱이니까 3의 10제곱으로 묶을게요. 3의 10제곱 묶었더니 1 플러스 3의 5제곱이 되는 게 보이고 둘 중에 작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15제곱이 더 작잖냐? 마이너스 15가 더 작아?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15제곱으로 묶었더니 1 플러스 3의 5제곱으로 묶이는 거 보여요? 3의 25제곱입니다. 그래서 사라져서 3의 25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낮은 차수로 묶어주겠습니다. 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는 틀렸네요. 이지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비슷한 문제가 여기 밑에 또 있어. 여기, 아니, 여기, 아까 지금 봤는데. 저기 뒤에 있는 것 같다. 여기 있잖냐. 80번. 너가 이제 이거 물어봤잖아. 얘를 처리할 때로 나름대로 비슷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뭘로? 차수가 가장 낮은 차수로 묶었더니 1 플러스 A의 A 플러스 쭉 가서 A의 몇 제곱? 4제곱까지 되는 거고, 분모에 있는 형태도 A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묶잖냐. 똑같은. 그래요? 그러면 얘도 1 플러스 A 플러스 뭐까지? A의 4제곱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사라지고 A의 9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몇 제곱 하면 돼? 9제곱 해주면 돼요. 오케이? 9제곱 하게 되면 당연히 2 마이너스 루트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 그러면 이것의 거듭제곱에 대한 형태는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나름대로 빨리 풀고 싶잖냐. 오케이? 근데 한쪽이 유리수고 한쪽이 무리수라는 형태가 있다면 얘를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실제로 2 곱하기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거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거든. 예? 1을 대입해서 거듭제곱 해줘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얘를 거듭제곱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값에 1을 대입해서 이 개수를 합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하지 맙시다. 오케이? 미안해요.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얘가 제곱을 하면 특수한 형태가 생겨버리네. 오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거듭제곱해서 너희들이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 다음 봅시다. 이 형태까지 이제 됐고, 그 다음 봐보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나머지 계산들은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곱근에 대한 성질이거든. 제곱근에 대한 성질이 뭐냐면 거듭 제곱근. 그러니까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했더니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ab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질이야. 그리고 n제곱근 a에다가 m제곱근 n을 했더니 얘는 mm제곱근 a라고 할 수 있고 얘는 m제곱근 m제곱근 a라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당연히 이거 이제 곱하기도 했는데 나누기도 너희들이 만들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mp제곱근에다가 a의 np제곱근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p가 약분해서 m제곱근 a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네요. n제곱근의 a의 n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호 n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n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는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꿀맛이.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 주어져 있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n이 짝수일 때 절대값이 씌워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절대값이 씌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n이 짝수일 때 얘는 두 가지로 나옵시다.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a가 그대로 등장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에 4제곱, 4제곱 하면은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버리잖냐? 근데 음수일 때는 바뀌지 않으니까. 오케이? 이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눠서 기억하는 게 맞아. 이거 이제 뭐랑 똑같아? 제곱근에 대한 의미랑 거의 좀 비슷하지? 그지? 짝수는 이거랑 비슷하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나누기니까 여기서 이걸 썼어야 되는데 이거 안 썼네.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뭐가 되겠습니다? n제곱근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유리수니까 r이라는 것을 x분의 y라고 놓을게요. s라는 것을 z분의 w라고 놓아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x, y, z, w는 뭐가 돼? 정수라고 합시다. 오케이? x, y, z, w가 정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봐보자.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이라는 것을 a의 x분의 y제곱 나누기 a의 z분의 w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z분의 1제곱 있잖냐? 정수니까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어. x 루트 a의 y제곱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눠서 z의 a의 w제곱이라고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누는 게 같아지려면 어떤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이거 좀 자주 자. 봅시다. 얘를 나눠줄 수 있으려면 무엇을 맞춰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듭제곱을 맞춰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잖냐. 그러면 각각을 뭐를 곱해줄 거냐면 여기에는 z를 곱해줄 거고 여기에는 뭘 곱해줘요? x를 곱해주겠습니다. x를 뒤에 적을까? 그냥 앞에 적자. 네. x를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적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얘를 한꺼번에 적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AXW네. 그렇지. xz의 제곱근에 a의 zy 나누기 a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분의 a의 xw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뭘로 쓸 수 있어요? 빼기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을 빼기로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xz
xz의 거듭제곱에 a의 zy 마이너스 xw가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제곱분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xz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zy 마이너스 xw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각각을 나누어 써봤더니 얘가 x분의 y, r이고 얘가 z분의 w, S네. s가 돼요. 그래서 a의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제곱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증명 과정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증명해 볼 만해. 한 번쯤은 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형태는 이게 처음에 나온다. 이게 증명한 거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있어. 오케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근 2년 없었나? 오케이? 아무튼 나온 적은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은 거듭제곱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지? 다음 봅시다.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지수법칙에 대해서 처리해 주세요 라는 건데 봐보자. 이런 문제가 등장하잖냐.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뭐냐면 밑을 맞춰주는 게 나의 목표예요. 오케이? 밑을 맞춰주는 게 나의 목표야. 근데 이 밑에 A, B, A, B로만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너희들이 결론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거냐면 각각을 나누어 썼더니 4의 B분의 1제곱 플러스 A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4의 B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A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2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형태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A, B를 2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일단 A, B만으로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A만 있고 B만 있으면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두 개를 그냥 곱해 볼게요. 그러면 7의 3A제곱은 이 두 개 더해지니까. 그지? 3A제곱은 2의 5제곱, 2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A분의 1제곱이 필요한 거야. 양변을 4에, 이건 4의 뭐야? 세제곱이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4는 7의 A제곱이니까 7을 구해줄 수 있지. 4의 뭐가 돼요? A분의 1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될 건데 이제 이 B만도 표현해 줄 수 있잖냐. 그렇지? 7의 2A 곱하기 7의 B.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B제곱이다 라는 것은 32가 되는 거거든. B제곱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지? 여기다가 양변에 제곱을 하면 7의 2A 제곱은 2의 제곱의 4제곱이 됩니다. 라는 건가? 그럼 이게 7의 2A 제곱 곱하기 7의 B제곱은 32가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이 되니까 7의 B제곱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구해주라는 게 뭐냐면 4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4가 되는 거고 4의 뭐는? 4의 B분의 1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7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는 7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뭐가 돼요? 7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그럼 7의 4제곱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예요? 밑을 맞춰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이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풀 수 있어. 뭐라고 했냐면 뭐로 묶어주세요 라고 했어. 그렇지.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 그러면 얘가 3의 2x제곱으로 묶었더니 3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분자에 뭐가 있냐면 3의 2x제곱에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저거 오케이? 약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는 형태인가 라는 게 보여요? 나네요.
그러면 3의 2x제곱분의 3의 4x 그래 3의 4x제곱 플러스 3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각각을 나누어 써버리면 이 형태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저보다 1. 오케이? 다음 봅시다. 이 형태는 너희가 나름대로 자주 보게 되는 형태가 될 건데, 집어넣어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를 구하는 형태는 자주 등장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잖아. 2의 6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서로 역수의 형태잖아. 역수의 형태의 제곱에서 4를 빼겠습니다. 라는 건 뭐냐면, 2의 6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디에 넣어줘?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돼서 나오냐면 절대값 2의 6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의 절대값이 되는지 그지? 여기에 2의 6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 이거 6분의 1제곱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1보다 커. 무조건 1보다 커. 그럼 1보다 작겠지. 이거 1보다 큰 걸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잖냐? 이렇게 하면 돼. 2랑 1이 있거든? 이렇게 커. 양변이 6분의 1제곱을 하면 여전히 커요. 오케이? 아니면 나중에 지수함수를 통해서도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아무튼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2의 6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6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니까 사라져서 2가 곱해져서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분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바로 보여줄 수 있지? 이런 건 넘어갑시다. 계산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가죠. 이 형태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자주 등장할 거거든. 얘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k제곱이라고 놓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로그로 풀면 안 되죠? 로그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로그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도 k라고 놓고 푸는 게 더 좋아. 오케이? 이거는 이제 유리식부터 자주 등장하는 형태인데 같은 게 존재하면 이 일정한 값이라고 놓고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2라는 것은 k의 x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루트 3이다 라는 것은 k의 y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5라는 것은 k의 z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x분의 1제곱, y분의 2제곱, z분의 1제곱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제곱을 하면 형태가 나와요? 그럼 다 곱해졌더니 뭐가 돼?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플러스 z분의 1이니까 지금 이거 이제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얘가 뭐예요? 3이지 않냐?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다 곱한 것은 30인데 30은 k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2의 x제곱에다가 2분의 3제곱을 곱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응. 여기에다가 2분의 3제곱을 곱해줘. 2x제곱은 k인데 2분의 3제곱을 곱하면 2분의 3x제곱은 k의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k의 세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먹고 오세요. 다음 보자. 얘도 똑같아. 얘도 지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질문하는데. 40은 2의 뭐가 돼? x분의 1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5분의 1은 2의 y분의 3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a는 2의 z분의 2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이것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럼 이걸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면 2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3제곱 빼기 z분의 1제곱이거든. z분의 1제곱이면 얘 뭐가 생기는 거야?
루트가 생기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그대로 두면 40 곱하기지 5분의 1 나누기지 루트 a분의 1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 줬더니 A값 구해줄 수 있어요? 정신 차려. 다음 봅시다. 계산만 하니까 지루하냐? 얘도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목표거든. 그 형태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주어진 형태가 K로 맞춰주고 싶거든. 그럼 K로 맞춰주려면 C분의 A제곱, C분의 B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K로 맞춰줄 수 있으면 끝났어. 이게 C분의 A제곱이고 K는 좀 더 다시 해줄게. 3의 C분의 B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도 비슷하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C분의로 만들어 주려면 A, B로 나눠주면 된가? 지금 C로 묶어진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를 A, B로 나눌게. 그러면 B분의 C제곱은 2 플러스 A분의 C가 돼요. 그럼 이걸로 만들어 줘야겠네. 그러니까 6은 K의 뭐가 돼요? A분의 C제곱. 3은 K의 뭐가 돼요? B분의 C제곱. 그러면 지금 B분의 C제곱 마이너스 A분의 C제곱이 2가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두 개를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지.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는 아니구나. 그럼 나눠주면 얘가 이제 2분의 1이라는 것은 K의 B분의 C제곱 빼기 A분의 C제곱이니까 K의 뭐가 돼요? 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K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간단하지? 이 형태들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너희들 이 형태들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면 돼요. 아까 위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형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Alright. 오케이?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 다음 봅시다. 이것도 거좀 비슷하게 해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요? 근데 얘는 조금 다른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볼 수 있는 형태. A, B에 대한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잖냐? 봐봤더니 얘가 C로 묶었더니 C분의 C에 A 플러스 B분의 6의 A, B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C분의 6이랑 저거랑 이거랑 따로. 그러면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쓸게요. 오케이? K에 대한 식으로 쓰면은 X, Y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K에 뭐가 돼요? C분의 3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K의 A분의 1제곱이 되고 Y는 뭐가 돼요? K의 B분의 1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만들 수 있네. 예. 두 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X, Y를 구해봤더니 K의 A, B분의 A 플러스 B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럼 양 넘겨버리면 돼요. 그렇지. K는 X, Y에 A 플러스 B분의 A, B가 되는 거라서 얘를 어디에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오케이? X, Y는 X, Y에 뭐가 돼? C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분의 A, B를 곱해준 거지? 그럼 실제로 뭐만 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같은 거니까. 같은 거잖냐? 얘가 뭐가 돼요? 1이야. 여기다 몇 배 하면? 2배 하면 이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형태를 잘 찾아보는 게 우리 목표야. 오케이?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형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면은 금방 나올 거예요. 수업 여기까지 하죠. 남은 시간에 그 뒷부분 풀 수 있는 거 풀고, 좀 자버리는데. 그리고 시험지 틀린 친구들 그거 고쳐갖고 나도 보냈어요.